제가 이거 올린 거는 11일자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 날 올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올린 자료에 이제 보고서예요. 이거 테이바 생각 보고서 자료예요. 맨날 보시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1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종가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금요일 날 리뷰를 해보면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게 수요일 날 종가를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만들거든요. 한 6시, 7시부터 만들어서 한 12시까지 만들어서 제가 이걸 올려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한번 이제 조모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랑 리뷰 한번 더 하고 그렇게 올리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이바 사이트에 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때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잡았던 건 세 가지 키워드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금요일 날 고용 망가지는 수준이었잖아요. 22,000 나오면서. 그러면서 금리 완전 급락해버리고, 그리고 그 급락해버린 상태 내에서 주가들은 또 상승을 하고, 근데 두 나라 그래서 살짝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브로드컴이랑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랑 오라클이 둘이 이제 완전 난리를 쳐줬죠. 그러면서 잘 못 가던 엔비디아를 다시 가게 조금씩 불을 지피고 있고, 거기에 테슬라가 붙어가지고 장을 더 올려버렸죠. 예. 그래서 더 상승, 이것보다 더 상승했죠. 이제 금요일날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근데 자꾸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막 급등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상승 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PPI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왜 낮게 나왔는지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낮게 그러니까 그 상승 쪽의 뉴스를 계속 찾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 화, 월, 여기가 고용지표 나온 금요일이에요. 여기서 움직인 거 보시면 빅스가 급등했다가 다 내려와 버렸고, 금리 화다닥 내려갔고, 그러면서 주가들은 올라갔고, 러셀 부분도 니케이도 이때 급등하고 이시바 그만두면서, 그리고 실제로 러셀 같은 경우들도 올라갔다 오히려 빠져버려요. 이때 나스닥도 그렇고. 오히려 이건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밀고 올렸는데, 이거 누가 올렸어요? AI가 올렸다. 브로드컴이랑 오라클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AI들이 살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HSCI 같은 경우도 이제 화요일까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다가 지금 줄줄줄 흐르면서 조정을 거쳤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수요일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를 놓고 금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수요일날 보신 분들은 그냥 문서로 보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슈 부분에 있어서 체크하실 때 2번 정도 체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생겨 있었죠. 수요일까지 그랬는데 다시 금요일날 와서 보니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수요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주주 흘렀다 그랬잖아요. 중국 흘렀는데 리바운드해서 중국도 다시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니케이도 다시 반등, 그 다음에 주식들도 거의 다 대부분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러셀만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좀 못 올라간 게 실질적으로 오라클이 나스닥에 안 들어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줄줄줄 내려왔다가 다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년짜리 같은 경우도 살짝. 그러니까 4% 단에서는 약간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ICC 쪽으로 그럼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금 얘기 잠깐 했지만 이게 연간 39.36이에요. 와, 대단하죠. 실질적으로. 예. 대단한 숫자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급등을 했고,
그에 반해서 오히려 지금 주간으로 보시면 달러가 약세가 좀 됐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좀 약세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거의 10bp 정도가 일드 커브가 이제 플랫해졌어요. 그래서 플랫해질 때 왜 플랫해졌어? 라고 얘기하면 10년짜리가 훨씬 더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10년짜리 사줄 사람 없다고 난리들 쳤는데 거의 4를 깰 만큼으로까지도 막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수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까지가 이랬는데 결국은 수요일까지 쳤는데 목금에서 목요일에 한번 더 내려갔다가 거의 이제 3%대 근처에서 구경 한번 해주고 깨진 거 구경 한번 해주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저는 약간은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에쿼티 시장에서는 AI를 필두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나 이제 영국이나 이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장기금리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결국 금값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금값이 빠지질 못해요. 내려가면 또 사고 내려가면 또 사고,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땐 이슈 있을 땐 급등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세가 있는데 팔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홀드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 3,800대 가가지고 3,700대 가가지고 지금 산다? 그건 조금 이제 3,686인데 그 레벨에서 산다? 조금 그냥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천히, 그러니까 에버리지에서 아주 조금씩 계속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이랑 경기 둔화 해지 부분이랑 그 다음에 달러 대체제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러티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급락할 가능성은 없지만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아는 뉴스들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 금은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오히려 조정 좀 거치면 예전에 3,300 정도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정도 레벨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한번 샀다가 버티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율이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빅스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거죠. 참 이거는 이거고, 이것도 FICC로 넘겨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아까 앞에 쪽 거 보다가 지금 뒤로 못 넘겼는데 주간으로 보시면 지금 이래요. 그럼 안 빠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5일로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가고 수요일까지밖에 없었는데 목금 해도 안 빠져요. 빠지면 다시 올라가고 빠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에 반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가스나 그다음에 유가들 보시면은 줄줄줄 흘러서 내려오죠. 오히려 그랬다가 지정적 리스크 있으면 갑자기 급등하고.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조차도 미중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반서방. 그래서 반서방은 러시아가 가스랑 석유랑 싸게 공급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상단은 계속 원유는 막힌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도 줄줄 흘렀는데 이 흐른 것들은 이제 겨울 되면서부터 이제 좋아진다라고 대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가 매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금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 한 번씩 빵빵 하죠. 이런 거 이제 PPI 발표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은 발표될 때 결국 금리 급락하면서 다시 반등을 금요일날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전하게 가셨다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인플레이션도 페드가 원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빚을 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부도 안 나잖아요. IMF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빚을 까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금리 낮춰서 이자 좀 까고, 그러면서 관세로 또 수입을 더 얻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금리 빠지면서 여기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 확 내려가죠. 근데 올라간 게 뭐예요? 결국 유로 쪽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 부분에 있어서 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상 유로가 아니라 이거 지금 호주 달러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는 쪽으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에 3,500억 불 투자하는 것 때문에 좀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약세가 더 돼서 한 1,350원 이하 때까지 가야 될 거지만 1,500억
기술이랑 그다음에 해외 투자하는 부분들 때문에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해소가 되면은 다시 1,3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오히려 달러를 그때가 매수할 기회 걔가 1,200원, 1,100원 이렇게 간다고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간으로도 보시면은 천연가스는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움직였고 금 올랐고 그리고 금리차는 장단기 금리차 부분 축소됐고 10bp 가량.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다시 40bp대로 내려오면 45 뭐 이런 레벨에 오면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장단기 금리차는. 그럼 그때 설명드렸듯이 선물로 두 계약 한 계약 나눠서 DB5안 맞춰서 매매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는 다 같이 봤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계속 강하죠. 그래도 나름 빨간색 보시면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거는 결국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구리 광산이 뭐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와치도 보시면은 오히려 간단하죠. 페드와치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심플해졌어요. 여기 거의 이제 확정. 예. 이제 그냥 인하하는 거 거의 확정. 올해 3번 정도는 거의 확정을 벌써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미 단기 채권 투자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레벨까지 이미 다 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충분히 프라이싱이 된 거니까 이제 장당히 금리차 정도 해야 되지 여기서 뭐 금리로 더 먹겠다고 막 채권 사고 이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COT 레포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얘네들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얘네들이 숏을 갖다가 굉장히 늘렸는데 결국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커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박스장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트레이딩 스윙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꺾여서 하락세로 돌아갈 건지를 체크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확인된 거는 그냥 박스장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장 전체는 지금 현재로는 박스장 너무 급락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이번에 요 COT 레포트는 시기성으로는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죠? 9월 2일자예요. 예, 지금 14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걸려 있었던 9월 2일짜리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하나 차트만 나온 걸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저게 아까 ES 선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ES 선물 가지고 보시면은 실제로 움직인 거에서 빠졌을 때 다 걷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스장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애드 하는 경우들도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그거는 실제로 이런 추세가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런 추세가 아닌 거죠.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개인이 아직은 그렇게 그 버블스럽지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들을 아직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락을 하기에는 한쪽으로 쏠려야 폭락을 하니까 레버리지들이 꺾이면서 그렇게 고려를 해서 보시면은 아직도 그냥 매수가 있다면 계속 매수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좀 걷어낼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상승으로 다 바뀌었어요. 추세가 되게 좋아졌어요. 예, MACD 보조지표 이동평균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채널 중앙에서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신규 전략은 수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목요일날 얘기를 할 때 신규 매수 매도 최적화된 자리는 아니다. 손익비가 별로 안 맞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한 거면은 신고가 갱신하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 따라가고 MACD 상승 전환되는 거 보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 조정 시에 따라간다. 그리고 보유자의 지금은 영역이다. 그냥 보유한 사람은 꺾일 때까지는 일단 계속 보유한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크니컬로 다시 그려서 지금 금요일이 지난 다음 거로 다시 보시면은 지금 두 개 없었었는데 결국은
상승세를 다시 더 가버렸죠. 지금 목, 금이 요 두 개잖아요. 여기 십자선이 있어서 혹시 밑으로 빠지나 했는데 제가 상승 추세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하락할 경우는 나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 MACD 꺾이면 사볼만 하다 그랬는데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들어서서 여기서 내려온 이렇게 돼 있는 선 근것들을 하나 정도 거보면은 지금 다이버전스 깨고 다시 상승세로 돌면은 네, 다시 갈 수 있어요. 예. 버블이다 하지만 다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완전하게 숏 배팅은 최대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저희 쪽 그 테이바 사이트에 올라놓은 회의록 같은 거 보시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롱숏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숏까지 갈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버티고 완전히 꺾이는 거 이렇게 된 거 확인하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수준. 최소한도 이런 거 하나 두 개 보고 팔았으면 여기서 못 사는 경우가 생겼겠죠.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거 23.6% 레벨이 깨질 때까지는 일단은 그냥 끝까지 버텨본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1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겹쳐지고 여기 피보나치 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하락세로 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리바운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더 많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아주 롱텀으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로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지금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아주 롱텀으로 그린 채널은 이 빨간색 채널이거든요. 로그로 직선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로그로 직선을 그어놓으면은 지금 실제로 여기 조정 거쳤던 22년도 조정 거친 레벨하고 지금 여기서 거친 레벨 여기 두 번째하고 지금 여기서 거친다고 치더라도 여기 정도는 맞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2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15, 20%뭐 조정받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23% 22,800선 정도 수준은 이제 지키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10% 미만의 조정이니까 주식 가진 분들은 그냥 버티기로 가는 거고, 예. 그리고 신규로 가는 분들은 그냥 용감하면 따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까지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정시 매수하거나 분할 매수하거나 이 정도가 지금 적절해 보여요. 왜냐면 MACD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위클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과매수 구간이긴 과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빠져도 그렇게 뭐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하지만 지금 월봉을 보셔도 그렇고 주봉을 보셔도 그렇고 되게 차트가 좋아졌죠. 딱 보시기에 이걸 다 뚫어줬잖아요. 여기 이렇게 블락이 있었던 걸. 그래서 저도 그냥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따라가 줘야 되는 장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포메이션들 보면은 이제 PPI 이제 CPI 나왔고 금요일 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들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이것들도 지금 그 톨릭스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그 제이님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잘. 그래서 쭉 보실 것들도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단톡박스럽지 않게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콜 보지 않으셔도 그냥 뉴스 보러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별로 이제 결국 중국 거 화요일 날 실물 그 다음에 결국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한 건 FOMC죠 이제. 예. 그리고 금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이때 레벨에 따라서 물량 털리고 더 갈지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FOMC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 주식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난리였죠. 예. 그 진짜로 5000% 오르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거. 에이코 홀딩스 와 대단했었지만 결국 이게 저도 약간 찝찝하다. 투기과열, 밈주식 같은 거 하면. 근데 이것도 제가 SBS 방송에서도 나오시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었어도 결국 올랐지 않았냐 과거에도. 그래서 이거를 고점이고 과열 광고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아니다.
결국은 그냥 펀더멘탈 부분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침체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드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지금의 시장 견해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컬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못 산 상황이라면은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리스크 대비 리워드 좋지 않은 레벨이니까 버티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익절하신 분들은 아직은 익절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프랑스 문제도 이슈가 있는데 이게 저도 영국보다 더 낮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프랑스가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면 이제 저는 기존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어느 정도 그냥 이제 그 디벨롭이 다 된 상태인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뭘로 보거나 이렇게 막 뭔가를 막 급박하게 막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저러려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들 국채 이자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슈된 데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 거기다가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한 거 꺾이고 이거 뚫고 올라가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그리니까 노랑선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 로그로 바꿔서 그렇고 제가 원래 있던 레귤러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앙선에 있잖아요. 그럼 위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가진 사람들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여기는 밑에도 이만큼 열렸고 위도 이만큼 열렸으면 반반이니까 싫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여기 내려왔을 때 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롱으로 보더라도 여기서도 보시면 11선 깼다가 다시 가고 깼다가 다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서 계속 뚫고 갔을 때는 신고가 베끼면 또 따라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